안녕하세요. 힘찬마루 하태걸입니다. 오늘은 저온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힘찬마루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추출 방식에 대해서 저온 추출로 되게 길게 한다 이런 말이 써 있어서 저온 추출이 뭐냐, 저온 추출이 좋은 거냐, 저온 추출하면 왜 좋냐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해주셔서 잠깐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온과 고온은 분야에 따라서 기준이 너무 다른데요. 식품에서는 크게 고온과 저온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온은 100도씨 이상이고요. 120도가 넘어가면 초고온으로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온은 100도씨 아래부터 60도, 40도 이렇게까지 있는데 저희 추출식품에서는 60도 정도까지를 저온이라고 합니다. 먼저 초고온은 식품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식품에서의 초고온이죠. 그 일반적인 물리학이나 이런 쪽은 초고온이 엄청 몇백 도 되는데 식품에서는 단순히 120도 이상이 되면 이 기계 같은 경우도 125도에서 130도쯤 되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게 꺼지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보조장치에서 압력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장치가 이렇게 해금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압력이 점점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식품에서는 120도 이상은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고온이라고 할 때 100도에서 120도 사이 정도만 고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은 100도 아래인데 약 90도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0도에서 90도 구간을 이제 저온이라고 합니다. 추출에서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추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온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60도에서 70도 사이는 또 70도에서 80도, 80도에서 90도의 특징들이 다 각각 있는데 다 치우고 저희는 대략 60에서 80도 사이 어디쯤에 추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온 추출과 고온 추출, 대부분의 추출 식품들은 고온 추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온 추출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달팽이 진액에 같은 경우 혹은 닭발 진액에 같은 경우 주 재료와 약재들의 어떤 좋은 성분들을 끄집어낼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은 추출 방법이 바로 고온 추출이기 때문입니다. 고온 추출은 짧으면 두세 시간, 길어도 12시간을 넘지 않고 간혹 24시간 이렇게 고온으로 추출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식품을 타게 만들어서 전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래서 고온의 구간을 잠깐 가져서 얘네들이 되게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연화작용을 거칠 수 있는 고온 구간을 잠깐 두고 나서는 꾸준히 저온 추출을 합니다. 저온 추출을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품은 저온 추출을 하는 게 좋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식품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 추출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몇 도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력이 있거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쉽게 저온 추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저온 추출을 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위험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고요. 이 두 가지는 약간 과학적이고 연구적인 측면이라면 경제적인 큰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저온 추출과 고온 추출은 물론 온도는 좀 다르지만 평범하게 이야기했을 때 고온은 짧게, 저온은 길게 추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온은 뜨거운 온도로 확 뽑는데 저온은 확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로 오너가 생각할 때 쑥 뽑아서 빨리 만드는 게 좋지 천천히 느리게 뽑아서 인건비와 전기세와 공과량 활용을 하지 못하는 저온 추출을 오래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저어되는, 선택하기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식품을 제외하고는 특히 이런 추출식품, 건강즙 계열에서는 대부분 고온 추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찬마루는 저온 추출을 하냐? 처음부터 저희 가족이 먹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추출 방법을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저온 추출에서도 예를 들면 옛날에 한약을 낮은 불로 계속 우려가지고 냈던 그 전통 한약 방식이 바로 저온 추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약을 이렇게 계속 달였던 그 한약은 되게 센 불에서 막 끓이는 게 아니라 낮은 불에서 오래 달여야 되는 그런 정성이 들어간 것이 옛날 진짜 한의학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온 추출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옳다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기술 이전을 저온 추출로 기능성 식품학과에서 대학에서 이제 저온 추출을 기술 이전 받으면서는 저희의 방식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는 월요일 날 오전에 솥을 안 치면 수요일 날 오전에 포장을 하는 만 이틀이 걸리는 추출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한하고 효율적일 수 없을 수 있지만 좋은 식품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저온 추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품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마음 먹은 그 각오대로 현재 계속 저온 추출로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추출에서 가끔 식품에 추출하는 어떤 식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고온 추출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온으로, 현재 이게 지금 고온으로 달이고 있는데요. 고온으로 하면은 압이 굉장히 세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근데 110도로 올라가려면 압력이 존재해야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제가 압력 밸브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살짝 완전히 다 개방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센 압력이 나오죠. 이 압력이 이 솥 안에서 고온으로 고온, 고압 상태가 되면 여기에 추출을 하면서 연한 쪽과 진한 쪽의 물이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한마디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고온, 고압 상태에서는 그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고체 덩어리처럼 꼼짝달싹 안 한 상태로 물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뚜껑을 연다던가 혹은 이렇게 밸브를 열어서 몇 시간을 끓이는 그래서 대류 현상으로 되게 이렇게 좋게 추출된 진액을 만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약재나 이런 이렇게 딱딱한 어떤 재료에서 그 좋은 성분이 빠져나올 때는 1차적으로 고온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압이 있어야만 초창기에 그 약재, 그 주재료에서 좋은 성분을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으로 대부분 추출을 하죠. 다만 저희는 그 고온 고압의 상태를 초반에만 잠깐 하고 나머지 긴 시간을 저온으로 한다는 게 다른 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고온 고압의 단점, 그게 압력으로 좋은 성분이 빠져나오긴 하는데 약재 바로 옆에 있는 물만 진해지고 이 겉에 있는 연한 물은 추출 성분이 섞이지 않는 그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식품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방금처럼 압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압을 빼면, 그리고 이 압을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추출하는 시간 동안, 고온 고압 시간 동안 굉장히 자주 반복하게 되면 여기 안에 꽉 조여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 추출액이 압이 빠져나가면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수증기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섞이면서 대류 현상에 가까운 추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온 추출이지만 저온 추출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고온 고압으로 추출을 해야 하고, 고온 고압에서 일어나지 않는 대류 현상 때문에 추출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저희의 인건비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압을 빼면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네, 이렇게 이 소리처럼 여기 안에 물과 그 추출된 진한 그 액체들이 섞여서 전체가 다 골고루 진한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추출은 반드시 고온과 저온 구간을 같이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우유라든가 이런 것은 고온이 아닌 저온 살균을 통해서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건강 진액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건강 진액에 관련해서 전문가니까 건강 진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고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고온에서만 대부분 끝내는데 몇 시간 뭐 이렇게 끝내는데, 저희는 저온으로 그 깊숙한 안에 있는 그 좋은 성분까지 빼낼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저온에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저온 추출의 과정을 보면 다른 영상이나 TV에 저희가 나왔을 때 추출을 2번 합니다. 이게 설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추출을 2번 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물을 빼고 다음날 다시 물을 부어서 유사한 과정을 또 거치는 거죠. 물론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좀 틀리긴 하는데, 그렇게 추출을 2번 하는 이유는 이 한약들은 굉장히 신기한 게, 한 번 추출을 해서 물을 빼고 나면 분명히 그 약재는 A라는 효능, A라는 기능, A라는 성분이 빠져나오는데, 2번째 물을 뺄 때는 약간 다른 쪽 성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뼈에 좋은 성분이 나왔다가 2번째는 뭐 면역력에 좋은 성분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냥 물을 많이 해서 농도를 묽게 해서 그냥 한 번 추출하면 저희 입장에서 만드는 어떤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훨씬 덜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약재를 더 많이 채워서 2번을 추출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2번 추출 때 좀 더 다양한 성분들이 나와서 이 진액이 이런저런 좋은 점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먹었을 때 하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들이 같이 달성될 수 있어서,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우연의 효과들을 저희가 충분히 다 얻어내기 위해서 약간 다른 성분들이 나온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로 저희가 지금 2번의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안 쳐서 아침에 안 쳐서 화요일 날 점심때쯤 한번 또 뽑아내고, 그 다음 다시 물을 부어서 살짝 끓였다가 또 저온으로, 그래서 길어서 저온의 총 시간이 30시간 이상이 되고, 특히 겨울에는 음과 양 중에서 여름에는 양이 강하고 온도가 금방 오르니까 이런 약재에서 고온과 뭐 저온으로 뽑아낼 때 훨씬 더 효율이 좋은데, 겨울이 되면 참 음양이 신기한 게, 겨울은 춥고 음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로 추출을 해도 추출의 효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저희가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많게는 총 12시간까지 얘네들을 저온과 그 고온의 시간들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게 뭔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뭐 거적대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수건입니다. 굉장히 큰 대형 수건.
네. 깨끗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깨끗한 수건입니다. 이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는 이유는 현재 날이 추운 이제 그 동절기이기 때문에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여름에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어차피 이 기계는 저희가 정해놓은 것 같다면 네, 이상으로 저온과 고온에 대한 추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지만 뭐 무슨 아주 유명한 뭐 아주 심도가 깊은 공부는 아니니까 혹시 조금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품학 혹은 한의원 하시는 우리 한의사분들 그런 분들의 조언과 또 이야기로 공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네,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정해 놓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온과 고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